순열 들어봤나요? 아니요. 순열은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오케이? 다음 단어는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순서 없이 이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건데 그거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읽어봐 이거. 네, 알아서 편하게 읽으시고요. 그래서 P를 씁니다. P를 쓰고요. 이 NPR 이렇게 읽어요. NPR. NPR의 의미는 앞에 있는 거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 무겁다 이거. 1, 2, 3, 4, 5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할게요.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5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가 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3가지가 올 수 있고요.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면 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요. 이걸 5P3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1에서 7까지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7P. 무슨 말인지 알겠니? 7P3은 7부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만 곱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NPR은요. N 곱하기 그거보다 하나 적은 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떻게? 여기가 R개가 되도록 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때 여기가 N 빼기 R 더하기 1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N 빼기 R-1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R-1인 이유는 맨 처음에는 N에서 몇을 뺐어? 0을 뺐단 말이지. 0 빼고 1 빼고 2 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빼야 여기까지 해야 전체가 R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니? 다시 한번. 그럼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어디까지? 4 곱하기 3까지 이렇게 4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뒤에 숫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건 요게 나열되는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니? 다음. 다음. N의 계승. 이 영어로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기호는 느낌표예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수학에서 느낌표가 나오면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계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계승이 뭐냐? 1까지 곱하는 게 계승이에요. 1까지 곱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n팩 하면은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간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5 느낌표. 어떻게 읽으냐면 5팩이라고 있습니다. 5팩. 토리얼까지 안 읽어도 돼요. 5팩 하면 5, 4, 3, 2,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B, C 3개가 있어.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하나 썼으니까 두 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란 말이지. 그쵸?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3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계승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실제로. 오케이? 근데 n팩, 팩 못 읽고 n팩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면 이제 이 단어는 빠이빠이죠. npn,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팩입니다. 오케이?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n개 중에 빵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케이? 한 가지라고 정의했어요. 빵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0팩이거든요. 빵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개로 정의했습니다. 정의한 거야. 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이상할 수는 있어. 아니,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NPR은 n팩 나누기 n-r팩이에요. 요거 외워야 됩니다. 여기다가 별표 좀 치겠습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OP3은요. 5팩 나누기 5 빼기 3, 2팩이에요. 그래서 5팩은 5, 4, 3, 2, 1이고 2팩은 2, 1이라서 샥샥 나눠지고 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남는 겁니다. OP3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아요? 맞죠? 7P4는요. 7팩 나누기 7 빼기 4, 3팩으로 정의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오케이? 아까는 경우의 수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 정의입니다. 계산을 하면 7, 6, 5, 4, 3, 2, 1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부터 4개 가는 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요거 가지고 NPN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NPN은 어떻게 한다? n팩, 요 위에 거 무조건 요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는 뭐야? n 빼기 n이 와야 되거든요. n 빼기 n은 몇이야? 0이죠? 0 팩토리얼이 여기서 출현하는 거야. 0 팩토리얼은 0이 아닙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했어요.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n팩까지여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요게 n팩까지여야 되잖아. 그럼 0팩을 1이라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0팩이 뭔데? 0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아니 그거를 그러면 1이라고 해야 돼? 0이라고 해야 돼? 그걸 0이라고 해버리면 NPN이 n팩이라는 걸 설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야, 한 가지라고 하자. 안 나열하는 거 몇 가지야? 안 나열하는 거 한 가지지. 라고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P빵도 그렇게 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NP빵은 n팩 나누기 n-빵팩이에요. n-빵은 n이죠. 그렇죠? 그럼 n팩 나누기 n팩이 되면서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언제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는 숫자인데 뒤에가 모르는 숫자면 미지수면 요걸 쓸 수밖에 없어. NP3은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NP3은 어떻게 쓰면 돼? n부터 n-1, n-2라고 쓸 수 있어. n부터 3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OPR이라고 문제에 나오면 OPR이 뭐야? 쓸 수 있는 방법이 5팩 나누기 5-R팩 말고는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가 미지수가 나오면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이게 뭐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금방 끝나요. NP는 42. N을 구하여라. NP 어떻게 쓴다고? NP 어떻게 쓴다고? N부터 2개 내려가는 거야. N-1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42잖아요. 그쵸? 요거 만족하는 N 어떻게 구하죠? 아, 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42가 0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6, 7에 42 마이너스 7 플러스 6 하면 되네요. 그러면 N은 7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바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얘네 둘은 어떤 수야? 2개의 연속한 자연수야. 오케이? 몇 곱하기 뭐를 해야 42가 나와? 6, 7에 42. 그럼 누가 N은 몇이야? 7이죠. 그쵸? 요렇게 하는 겁니다. 뭐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아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210 이런 애를 보면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잘 하는 거야. 잘 해놓고 이게 7PR이잖아요. 아까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팩토리얼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를 그렇게 잘 짜맞추기를 하는 거야. 3 곱하기 7 곱하기 10이죠. 그쵸? 얘를 연속한 자연수들의 곱으로 잘 재배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2 곱하기 5 아닌가? 12? 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대박! 천재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R은 몇이 되는 거야? 3칸 같잖아요. 그쵸? R은 3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수는 전부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도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음수 안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개 나와도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도 쫄지 말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개를 하지 마. 전개하지 마. 이게 n-1, n-2 해주시고 3에 n에 n-1이잖아요. 그쵸? 이게 60이거든요. 전개하지 마. 차라리 그냥 묶어내기만 해. 이렇게. 얘랑 얘를 묶어내고 적당히 숫자 n을 막 넣어보는 겁니다. 때려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빨라요. 오케이? 답이 몇일 것 같아? 설마 이게 20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한 3, 4, 5 중에 하나 아니겠어? 느낌대로 가라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일렬로 세우는 순열에서 이제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계산을 안 해줄 거야. 끝까지. 그냥 식만 써줄 거야. 이게 몇 팩 곱하기 몇 PR 뭐 이런 식의 것만 써줄 겁니다.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팩입니다. 6팩. 답은 6팩이에요. 근데 6팩까지 정도는 좀 외워야 돼. 외워놨나? 1팩은 몇일까요? 1이에요.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5팩은 여기서부터 0이 출현합니다. 0이 출현해. 여기다 5 곱하는 거야. 120. 그러면 6팩은 여기다 6 곱하는 거예요. 720. 여기까지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7팩은 나도 몰라요. 곱하기 7을 해야지. 오케이? 뭐 1000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니? 0팩은 몇이라고? 1입니다. 오케이? 여기 정도까지는 외워야 돼요. 툭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구구단처럼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6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6, P, 4가지입니다. 오케이? 계산을 해보세요. 6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반장하고 부반장은 같아, 달라. 아, 너네들은 반장, 부반장이 아니지? 너네들은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나? 그쵸? 반의 회장, 부회장,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면 P입니다. 오케이? 같으면 C예요. C는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되는데 오늘 안 할 거예요. 같으면 C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청소당번 너네 둘 남아.
그럼 이 달라 같아? 다 같으죠? 아, 청소당분. 청소당분 2명 남아. 그러면 C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야, 너는 화장실 청소하고 너는 교실 청소해라고 하면 같아 달라? 다르면 P입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은 P 단원이니까 다 다른 것만 나와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6명 중에서 몇 명? 2개의 다른 거를 뽑는 거기 때문에 6P입니다. 다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렬로 세우면 순서가 있는 거야. 오케이?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도록 쟤네 둘이라고 생각하면 돼. 쟤네들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쵸? 손잡고 있고 맨날 껴안고 있고. 그쵸? 먼저 2명을 이렇게 이웃해야 되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면 일렬로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한쪽 면을 보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쪽을 보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렬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2명의 경우에는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패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대답해 주세요. 응? 계산하지 마. 4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패까지입니다. 오케이? 먼저 이웃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 이웃 먼저 시켜. 야, 너네들 손잡아. 이렇게 시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손잡을 때 경우가 2개 있다는 거야. 내가 오른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2가지 있고요. 2 곱하기. 손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는 1명 취급합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야, 걔네들은. 오케이?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이 된 셈이야? 얘네들이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1명이 된 셈이야. 그리고 여학생이 3명이 있는 거지. 그럼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웃해야 되면 먼저 묶어버리고 1명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됐어. 이제 4명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4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4패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누군가가 이웃해야 된다고 하면 걔네들을 먼저 한 묶음으로 묶어버린다. 그 한 묶음으로 묶는 경우의 수를 먼저 카운트 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걔네들을 1명으로 취급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랑 전체 명수를 다시 카운팅해가지고 그 팩토리얼을 곱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학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둘 중 하나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반대를 센다. 전문 용어로 여사건을 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얘네들이 전체 몇 명이야? 5명이죠. 그쵸? 5명이니까 5팩이 전체 경우의 수야. 남자 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위에서 카운트 했죠. 그쵸? 2 곱하기 4팩을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요게 반대를 세는 방법이에요. 여사건을 카운트하는 방법. 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팩이 있으면 여기 4팩이 얘네들의 공통인수예요. 그럼 4팩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 5팩에서 4팩을 묶어내면 뭐가 남을까요? 5가 남습니다. 5 곱하기 4팩은 5팩이거든요. 그럼 2 곱하기 4팩을 묶어내면 2가 남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셉니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 지금 남학생 2명이 나란히 서면 안 돼. 쟤네들이 맨날 껴안고 있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여학생을 먼저 배치합니다. 여학생이 3명이거든요.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3가지예요. 오케이? 곱하기. 여학생이 먼저 여학생이 먼저 이렇게 줄을 섰다고 생각해. 그럼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사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세줘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남학생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4군데. 그럼 이 중에 몇 군데를 차지하는 거야? 남학생 지금 몇 명 있어? 2군데 있잖아. 2군데. 그쵸? 남학생 2명밖에 없어. 그러면
4개 중에 2군데 자리에 남학생 2명을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습니다. 4p. 다시 한번.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의 수. 누군가가 이웃하면 안 된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애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남은 학생들을,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치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니? 오케이. 사실 이제 이것도 기본 문제 중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 지금 남학생이 더 적죠? 그러면 교대로 서는 거는 여남, 여남, 여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명수가 같으면 두 가지가 있죠. 여자 시작해서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땐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학생을 배치하고 남은 자리에 남학생을 배치하면 됩니다. 여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3팩, 남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2팩 이렇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6 곱하기 2라고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중요한 건 결과값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카운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명수가 6명, 7명은 늘어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때는 여기에다가 숫자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요걸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 자리가 정해. A, W와 P가 양 끝에 온다. 지금 저거 뭐야? 이거 영어 단어 뭐야? 월드컵이죠, 그쵸? 여러분들 1학년 때 만나는 수학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들은 철자가 다 다른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철자 같은 게 들어가는 건 3학년 범위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몇 개인지만 카운트합니다. 전체 몇 개야? 써 있죠? 8개라고. 그쵸? 네. 8개 중에 WP가 양쪽에 온대.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WP가 양쪽 끝에 와야 돼. 그러면 WP가 있고 PW가 있는 겁니다. 아니, W랑 P가 양쪽에 오는 경우가 몇 개이냐고. 2개밖에 없다고. WP가 있고 PW가 있다고. 2개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조건이 있으면 걔 먼저 카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이에 와야 되죠?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6개는 맘대로 나열돼도 되지. 그러면 6팩입니다. 할 수 있겠니? 자, 다음. W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잘 보세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W랑 P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곱하기. 남은 6개의 문자 중에서 W와 P 사이에 올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P 2가지.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W와 P 사이에 들어온 2개까지 해서 하나로 묶고 이제 한 개로 치는 거야. 한 개로 치면 남은 게 몇 개 있었어? 4개 남았거든요.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되는 셈이야?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까지 이렇게 셉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W와 P 사이에 온다 그래서 W와 P 사이라는 게 WP도 있고 PW도 있다고.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개를 배치하는 거야. 남은 게 6개가 있었어. 2개를 배치해 6P 2가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한 개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문자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지금 문자 몇 개 남아있냐고. 4개 남아있었어. 얘 한 개야. 총 5개.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를 막 바꾸면 WP 사이에 2개가 오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는요. 문제마다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거 경우의 수를 세라 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